안녕하세요. 달빛 안전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지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서 제4부 방야가편의 소요산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미 써놨는데 그 300년 전이 아니라 방야가편에 비해서는 한 200년 전쯤 되겠네요. 방야가편이 1880년대쯤 쓰였으니까 200년 전의 의방 집회에 비교할 수조차 없고 방제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이 결론입니다. 이게 뭐죠? 방야가편은 상중하로 보하는 약재, 화해하는 약재, 사하는 약재 했는데 의방 집회라는 책은 이미 이렇게 현대적인 분류 체제를 이미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방야가편의 소유산편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구성하고요. 요 한 줄이에요. 그냥 월경이 일정하지 않을 때, 불규칙할 때, 그 다음에 혈이하고 오신번열이 있고 학질과 같이 한로왕래가 있을 때, 그리고 혈분에 열이 있다면 별갑을 넣으면 아주 좋다. 이게 방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나요? 그냥 아주 학동들이 어린 나이에 한의학 배우러 들어오면 그 선생님들이 예전에 이렇게 그냥 외우게 하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어디서 이 문장을 따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방집회라고 하는 책의 소요산이 200년 전에 방야가편보다 200년 전의 책이 지금 이만큼을 분석하고 있어요. 이 책을. 도대체 어느 정도로 그 당시에 200년 전에 봤냐? 소요산, 열을 떨어뜨리고 생리를 조절해주는 국방이다. 이러는데요. 혈이하고 간이 건조해서 구정 라우라가 있고 뼛속에 허혈을 쑤시는 거죠. 기침이 있는데 조혈이 있고 조혈은 밀려오는 딴 열 주로 오후가 되면 밀려오는 한노왕래가 있고 입이 마르고 대변이 껄끄럽고 월경이 조절이 안 되고 일정하지 못하고 이 증세에 대해서 이 설명을 가하는 겁니다. 이게 주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때로는 방제 주증이라는데요. 소요산이 치료하는 주증이 이거다라고 하는데요. 구정차오로 뼛속이 찌는 듯한 열이 밀려오는 거는 간의 혈이 화하고 그리고 구정차오로가 있고 간의 혈이 화해 가지고 간의 화가 폐를 쳐갖고 기침이 일어나고 사기가 소양에 있기 때문에 한노왕래가 생기고 화가 상해서 금을 괴롭히니까 금이 신수를 도와주는 엄마인데 생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입이 마르고 변비가 있고 그래서 간병이 있으므로 간병이 있는 사람은 쉽게 경수가 즉 생리가 조절이 안 된다. 그리고 방은 이렇게 돼 있다. 하나 시오로 간기울을 풀고 당기와 백작으로 간을 부드럽게 해주고 백출과 복용으로 비위 감초까지 없어 비위를 강화시켜서 건비시켜주고 감초 제약을 조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생강으로 위에 기운을 이렇게 가라앉혀주고 박하로 기운이 간기가 가볍게 퍼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족소양 거름약이에요. 족소양은 담이고 그러니까 간담의 약이라는 거죠. 혈이 하고 그래서 혈이 허해서 혈분의 병이 있을 때 간이 허해서 혈분의 병이 있을 때 당기 작약으로 혈을 양성하고 양육하고 음을 잡아주고 목이 왕성해진 이때 왕성은 뭐예요? 토를 세액하게 한다. 그러니까 목이
토를 친다는 의미에서 왕성하다는 거예요. 간이 왕성하고 건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는 토가 병들어서 아니 목이 병들어서 토를 친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감초, 백출고, 감초와 백출로 뭐 보증, 보토해주고 토가 강해지면 금이 좋아지죠. 토의 엄마가 금의 엄마가 토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목, 간을 안정시켜 날뛰지 못하게 할 수가 있죠. 시오가 양기를 올리고 열을 들어뜨리고 시오는 뭐 여기서 시오는 주로 주약인데 소요산의 주약으로 요즘은 뭐예요? 감기울교를 풀어주는 대표적인 약이죠. 그래서 작약과 합쳐져 갖고 간을 더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간 기운이 어떻게 나무가 다 사방팔달 튀어오다 다 순조롭게 퍼져나가게 해서 나무라고 하는 거는 퍼져나가는 것을 막힘없이 퍼져나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무는 뭐 하는 게 좋아요? 사해주는 게 보하는 거다. 즉 소통의 의미를 취하는 것이다. 이때 이 말을 이야기했죠. 보한다는 의미는 그 장부에 좋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간이라고 하는 장부는 퍼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하게 해주면 퍼지게 해주면 막힌 것을 사해주면 보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 복령은 청열 이습하는 약이로서 감초와 백출과 함께 토를 보여주죠. 비위를 또 백출과 복령, 감초, 인삼다음 뭐예요? 사군자죠. 대표적인 뭐 비위를 강화시킨 약이죠. 그리고 또 복령에 뭐예요? 안심작용이 있죠. 그래서 복령은 뭐 능이 심신이 통하게 돼 갖고 안심작용 한다 그러는 건데요. 생강으로 뭐예요? 위를 따뜻하게 해서 위에 있는 담을 제거. 위가 차가워서 항상 신물이 나고 이런 사람들 생강으로 말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중해주고 울결 풀어주고 박하로 뭐예요? 간의 기운을 퍼지게 해주고 폐기가 퍼지게 해준다. 그래서 혈이 잘 돌고 바람을 다 가라앉혀줘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역하는 중초를 소통하게 해줘서 재반증이 스스로 이 낫는다. 사라진다. 그러므로 소여유가 뭐예요? 자유 장자 1편에 나오는 소여유의 자유자재로 막힘없이 남극에서 북극까지 논이는 것.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깐커서 마른 기침 있는 사람은 단계가 말하기를 극히 난치다. 치료가 어려운데 이것은 화가 울결된 증이고 곧 담이 울결돼서 그 화기의 사기가 중추에 있으니 소요산으로 그것을 카이 여러 잡히면 시아용 부인지지 커위 그리고 다음에 보험하는 죄를 사용하게 되면 나을 것이다. 왕왕은 말하기를 안츠 왕왕이 저자죠. 이츠 안츠 호텔 이 다음 조문에서 의관이 말하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쭉 이렇게 본방에서 단비 치자를 첨가하면 이게 팔미소요산이고 설기가 말한 것처럼 화가 나서 간이 상한 것을 치료할 수 있죠. 그리고 혈이 적어서 눈이 침침한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눈은 간에 기운이 나오는 구멍으로 경에 말하기를 눈이 혈을 얻으면 능히 볼 수 있고 간이 상하고 혈이 적어지면 눈이 당연히 혼미해지고 단피는 능이 뭐예요? 유명한 피에 열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혈중에 숨어있는 혈을 치자는 3초에 특히 상초에 울결된 화를 사해주는 약. 이거 치자 어디서 많이 나와요? 상한론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 설씨는 말하기를 감기를 억압하는 약 그를 해가지고 겸하여 조경을 할 수 있겠다. 이거
의관에서 말하기를 고방 소요사는 시오 박하 당기 작약 진피 감초 백출 복신이 거기에다가 단피와 치자를 돼 있는데 여기서 산즈가 골곡 아래로 내려가고 물을 사해주고 해서 그것을 고쳐가지고 우주의로 우주의를 뭐로 차요? 황년으로 차오했다는 거죠. 황년의 기운이 들어간 우주의. 우주의가 그래서 그것을 5울 5가지가 울체된 것을 동방선생 목이라고 말하고 하니까 목이 뭐예요? 생생의 기운이 있으니 즉 화기이니 화, 후, 목중 화가 나무 안에 붙어 있으니 목이 울골되고 그러니까 화 또한 울골돼 가지고 화가 울골되니까 토 스스로 울골돼 갖고 토가 울골되니 금도 울골되고 금이 울골되니 수도 울골돼 갖고 오행이 서로의 원인이 돼 가지고 그렇게 자연이 된 것이다. 위이팡즈 이 한 방으로 뭐예요? 모규를 해결하므로 모든 울결이 자연적으로 낫게 된다. 소요산이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방중의 시오박하고 두 가지 약이 아주 오묘한 뜻이 있는데 담은 갑목이죠. 갑목, 을목 있죠.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에요. 그럼 양이 뭐예요? 양이 육부죠. 음이 오장이고 그래서 목 중에 갑목은 뭐예요? 담을 말하는 거고 소양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기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연약해요. 마치도 뭐가 있냐면 차오가 초가 풀이 추한띠 땅을 뚫고 나왔는데 아직 뻗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이때는 마치 뭐예요? 풍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울결이 뭉쳐버리죠. 그래서 루안 웨이 이 어위 그래서 부드러운 것이 위축돼 갖고 울결돼 버려요. 그래서 위로 나올 수가 없어요. 위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래에 비토를 치게 돼요. 그래서 금수 또한 병이 들어요. 유독 온풍 따뜻한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울결된 기운이 처음으로 통창돼서 바람을 따라서 다 퍼져요.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람을 좋아하고 흔들리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차가운 기운이 오면 그것을 위축시켜요. 따뜻하게 한즉 발생이 일어나고 봄 기운을 따라서 시오박하가 그래서 매운 약이 능이 발산하고 따뜻한 것이 능이 소양으로 들어가 가지고 고대 사람들이 말하긴 이 방을 만든 묘한 이치가 그 깊은 이치가 있다. 이 방에다가 황년으로 초한 우지를 가하면 이게 좌금환이 되고 황년은 심장에 화를 떨어뜨리고 우지는 기가 아주 차오해 가지고 감기 또한 이렇게 막 차오해 가지고요. 서로 기운이 잘 맞아 가지고 간의 목을 평화롭게 해준 것이다. 나무가 평화로운즉 심화가 일어나질 않아 가지고 화가 금을 누르질 않는다. 그래서 금이 자유로우니까 능이 목을 제압할 수 있어서 그래서 직접 목을 치는 게 아니라 금을 도와서 목을 억제하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이것이 좌금, 금을 보좌해서 얻는 그 이름이 그래서 좌금환이라고 한 것이다. 이 법의 그 교모함이 거기에 있는 것 같다.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육미저항안에다가 시오 작약을 더해가지고 신장에 물을 넘치게 하면 능이 나무가 생장해져. 물이 넘치니까 나무가 생장해. 소요산이 바람이 흩어지는 것이다. 띠왕이라고 하는 물의 비가 음우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니 나무가 티엔 그 저기를 얻지를 못하니 하늘의 하늘의 기운을 얻지 못하니 이 법이 그런 법이니 목에 화가 울결돼서 이미 된 것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퍼지니 목이 토를 칠 수가 없어서 토 또한 스스로 잘 촉촉해지는 거니까 짜오 까오 건조해서 말라붙는 그런 염려가 없는지라.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오행을 지나치게 썼죠. 누가? 이 의방지지의 왕왕은 오행을 너무 많이 이용해서 풀고 있죠. 이런 것들을 현대 이제 이걸 다 보기는 그렇죠. 뭐 이거 쭉 이렇게 막 하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다 간목이 불화를 일으키는 상황으로 증세가 일어나는 그것을 해결해 주는 좋은 처방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대 교과서로 한번 가볼까요? 다 보기는 그랬고. 자, 소요산 이렇게 나왔죠, 간단하게. 그러면 제가 배운 교과서입니다. 구성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다. 용법은 어떻게 해서 먹는다. 갈아가지고. 그래서 생강과 그 다음에 박하가 있는, 그래갖고 끓여갖고 찌꺼기를 버리고 수시로 마신다. 이런 뭐 원래 본방이 있고, 이것은 태평 해민 화제국에서는 그 얘기했죠. 태평 해민 화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명방들이 많이 있었던 송나라 때방에 나온 것이다. 소요사는 보감에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뭘 봅니까? 저희는 공부할 때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무슨 작용하냐? 감기울교를 풀어주고, 그 건비해주고, 연기와 조화를 이루어준다. 이거 보는 거죠. 그래서 주치가 뭐냐? 간이 울결돼서 혈이 여하고, 양 옆구리에 통증이 있고 한노왕래가 있고, 위로 감기가 울결돼서 위로 치면 두통이 있고 눈이 어찌러찌라고, 그 다음에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건조해지고, 정신이 피폐하고 식욕이 줄고, 월경이 순조롭지 않고, 유방이 짱통 부풀어로 통증이 있고요. 맥이 현맥에다 허한자, 현맥이면서 허하거나 기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방에 딱 저희는 외는 건 뭐예요? 이 방이 간을 풀어주고 비장을 건비를 해준다. 소간 건비. 즉 간비 불화의 병에는 모두 간이 병들어서 토가 병든 것 다 쓸 수 있다. 소에서는 간이 울결되고 혈이 어해가지고 비장의 기운이 실조해가지고 생기는 모든 증에 쓸 수 있다. 이게 기제예요.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중의기초에서 배운 과 진단학에서 배운 이론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변증해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밥을 못 먹는구나, 식욕도 없고 소화도 안 되는 거, 그럼 소유산 쓰는 겁니다. 근데 소화가 너무 안 돼? 그러면 목향 30g. 이건 많은 유명한 의사들의 경험방이에요. 목향을 쓸 때 30g 써라. 목향의 특징이 소간 건비작용을 동시에 한다. 이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설명하는 거죠. 간이라고 하는 거는 장혈, 그쵸? 간 창쇠, 혈을 항상 혈액을 통제하는 장인데, 성격이 어때요? 사방팔달 퍼지는 것을 좋아하고, 소설 다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주관하는 장부예요. 그리고 체는 음이고 뭐예요? 양은 용이죠. 이게 체용론이죠. 어떤 것의 외형적인 실체는 음이라 하는 것이고 그것의 작용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신장의 양기는 신장의 펑션을 말하는 거고, 신장의 음기라고 하면 신장의 물질성을 얘기해요. 이게 한의학에서 음양이죠. 체음 용량이라고 하는. 그래서 만약에 칠정 감정으로 울결돼 가지고 간이 잘 퍼지는 것이 막혀버리면, 울결되면, 또는 음혈이 아마 모르는 가운데,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다 상해버려. 그럼 뭐 이게 왜 그러겠어요? 애간장을 태우면 그 혈이 상한다는 거죠. 타가지고 음이 애간장으로. 또는
생화의 근원이 부족해 가지고 간체가 양육되는 것. 간체는 뭐로 차야 돼요? 간의 양이 아니라 간의 음인, 간의 체가, 간의 형체가 축축하게 피로 차야 되는데 그게 그 양육이 안 돼. 그럼 모두 다 뭐예요? 감기가 옆으로 옆으로 흥이 전신에 퍼지지 못하고 뭉쳐서 옆으로 퍼져. 그럼 옆구리가 통증이 있고 한너가 생기고 두통이 있고 목이, 눈이 어찌러찌란 등의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신이, 정신이, 예? 수곡의 정기가 왕성해야 신기가 왕성해진다. 예, 영추, 뭐 논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이론적 근거를 어디에서? 황제내경에서. 정신이 피곤하고 식사량이 적은 것은 뭐예요? 비장의 운하공룡이 이미 잃어버렸어요. 비장은 누구한테 억압받아요? 나무로부터 억압받는 거죠. 이해가 안 되나요? 우리가 인삼 한 번 심으면 그 땅은 몇 년간 못 써요. 뭐예요? 모기, 토를 친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자연 만물이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기, 토를 치는 기준치는 제가 많이 설명했어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우리 몸 바깥인데 모든 것들의 피가 이 입으로부터 항문까지의 정맥은 반드시 간에 들어가는데 간이 뭉쳐가지고 퍼지질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충혈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심장에서 피는 계속 위장으로 들어오는데 위에서 간으로 피가 못 간다면 원활하게 뭉치는 거죠. 심하면 터지는 거죠. 위궤양이 되는 거죠. 예? 스트레스가 심하면 위궤양이 되는 거죠. 그게 심하게 반복되면 뭐 위험이 심해지면서 암이 생기고 덩어리가 생길 수 있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죠. 이게 옛날 할아버지들이 간이 그런 나무의 속성을 가진 것과 토의 속성을 가진 것을 보면 당연히 나무에 가진 속성을 가진 것들이 토를 치게 했는데 그게 인체에 딱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간과 비장의 관계예요. 위의 관계예요. 비위의 관계. 그래서 이 약성을 갖고 다 이제 또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장이 화하고 기가 약한즉 통혈을 할 수가 없어요. 혈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간이 울결돼서 혈이 화하기 때문에 뭐예요? 소설경이 안 돼요, 간에. 그러므로 월경이 소설이 잘 감기가 잘 해갖고 혈액이 잘 퍼져서 간이 필요할 때 탁탁탁 내보내지 안 되니까 그래서 월경이 붉죠. 순조롭지 못해요. 그리고 유방이 이렇게 불어오른 통증이 짱통 있어요. 이때 간기를 쏘간 해울해주면 당연히 뭐예요? 이것이 당연히 당우주급 당이 바로 해줘야 될 일이다.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이 사람에게 소간 해울해주는 일이다. 그래서 양열 유관해줘야 된다. 이 또한 없을 수 없는 폐할 수 없는 그런 법도인 겁니다. 가장 급하고도 반드시 해야 될 법도. 본 방에서는 시호로 뭐예요? 여기 나왔죠. 감기울교를 풀어주고 당기장약으로 뭐예요? 혈을 생성시켜주니까 간이 부들부들해지겠죠. 로간해주고 당연히 당기는 뭐예요? 방향이 아주 향기가 좋죠. 이것으로 뭐예요? 기도 돌려주죠. 향기가 좋은 것들은 기를 잘 돌려줘. 그래갖고 뭐예요? 단 것들은 뭐예요? 또한 단 것들은 뭐든지 부드럽게 해줘요. 이 급한 거를 우리 몸이 막 뒤틀리고 그럴 때 설탕물 먹으면 복통이 싹 가라앉아요. 이 단 것들이 갖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간이 울걸대고 혈이 허할 때 요약이다. 뭐가? 당귀와 백작이. 백출이 훌륭 뭐 건비해주고 습을 제거해준 약들은요. 백출은 그 자체로 조습해준 약이고 복령은 이수에서 습을 제거. 비장은 뭐예요? 습이 차는 걸 제일 싫어하죠. 비장은 바짝바짝 땅이 뭐야? 바삭바삭 탁탁하게 말라있는 땅. 이게 좋은 거죠. 거기 막 물이 차 있어. 그래서 운하공능이 회복되게 되면 기혈의 근원이 생성되어 갖고 즉 자감초로 뭐예요? 허중 귀를 보하면서 보증해주고 급한 것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좌사의 품으로서 모든 약들을 또한 같이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생강이
예? 라오꼬 예? 생강은 살짝 왜 있는 거예요? 살짝 포하는 거죠. 법지하는 거죠. 어? 볶는 거죠. 그래서 따뜻하게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중초를 조화롭게 해주는 영역을 예, 힘을 더욱 배가시킨 거죠. 살짝 볶아가지고 박하를 살짝 넣어가지고 뭐예요? 시오가 예? 간기 울교를 풀어주는 것들을 더욱 강하게 해준다. 박하가 이렇게 퍼지는 향기를 타고 퍼지잖아요. 그래서 감기는 퍼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 배워 서로 만나가지고 조합을 이뤄가지고 예, 간의 체를 보호하고 체를 만드는 거예요. 혀를 보였다는 얘기죠. 간의 또한 용도 간의 기능이 잘 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기혈이 모두 고려된 방으로서 간비를 동시에 치료하는 방으로 이것의 이법이 치료의 법도가 아주 전면적으로 이 환자를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용약은 아주 좋다.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고 고로 티아호 간피 명방 이게 결론입니다. 간과 비장을 티아호 시켜주는 명방이다. 그럼 뭐예요? 간피 불화로 생기는 모든 병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증세를 외울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본초의 기초로 자유롭게 가감할 수 있고 진단학과 중의 기초나 황제내경의 이론으로 변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상황 근계에서 배웠던 토, 비, 건비, 소간, 건비해주는 간의 역할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세들, 비장이 병들었을 때 나타났을 때 간비 불화로 나타나는 것들의 원인 관계를 따져갖고 간비의 불화로 일어난 모든 증상에는 다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명방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것도 쉽잖아요. 쉬워. 그럼 벌써 감기울결의 대표적인 주약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당기 제거, 벽제건 뭐예요? 사물탕의 주약으로 다 뭐하는 약이에요? 포열제고 양열제고 활열약들이죠. 그 다음에 백출과 복령은 뭐예요? 아주 유명한 건비하는 약들 아니에요. 사곤자의 기본방들. 그 다음에 감초는 뭐예요? 제약을 좋아하고 감초는 중초에 들어가는 약. 그 다음에 생강과 박하로 지금 말했잖아요. 생강은 위를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비위를 건비시켜주는 작용을 원래부터 건비에 좋은 작, 비위에 좋은 작. 근데 박하는 그 향기로 감기를 싹 퍼지게 해주는. 그 다음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강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방야가편으로 배워가지고는 간비 불호라는 개념은 상상도 못하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저 기껏해 월경이 조절 안 되는 월경이 불순한 부인들 또는 처자들 그 뭐 오신반열이 있고 한로왕래가 있고 이거는 거의 없어요. 오른쪽에 보면 이거는 일부의 한로왕래는 전부 간피부로 생기는 수많은 질환에 스트레스 밥 못 먹어 대표적인 거예요. 식욕 없어. 왜? 요즘 스트레스 너무 심해. 한 맛이 하나도. 소유산 거기다가 목향 뭐 향사 육군자를 가감할 수도 있어요. 향사에다 반화 전피 더 넣는 거죠. 사건자가 향사 육군자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 자유롭게. 근데 월경이 너무 통증이 심해. 그럼 활열약 같이 넣는 거죠. 울금이라든지 간에 들어가고 혀를 들어. 그 다음에 숙지향이라든지 더 보혈해주고 용환육이라든지 뭐 악효라든지 혈 막 터졌어? 그러면 악효. 자유자재로 뭐 여기 뭐 가미소요산도 있고 해소요산도 이런 식으로 전부 이해하는 거 차이가 뭐다? 단피와 치자 더 들어갔어요. 그럼 열을 더 떨어져요. 이 다 뭐예요? 가미소요산은 혈분의 열을 더 떨어뜨리는 거죠. 그 소관 GMP 해주는 데가 월경을 생리를 조화시켜준다. 간피 불화에 혈이 닿고 그래서 생화작용에 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판짜오 이노 막 번조하면서 막 화를 내.
자한과 도안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음어열. 두통과 눈이 거칠거칠해요. 예. 그 다음에 뺨이 붉고 입이 마르고 월경이 불조하고, 예? 옆구리 아랫배에 통증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예? 아랫배가 불러올라요. 가스로. 소변이 예? 거칠거칠해. 이런 증에 쓸 때. 즉 약을 보면 알죠. 약은 이건 혀를 차갑게 해주는 약들이에요. 단피와 치자는. 치자는 가슴의 열을. 그래서 화가 막 상한 누나는 유명한 가슴에 열이 붙어. 도치지자. 치자 도치자. 그러니까 해이사울사는 또 뭡니까? 해이사울사는 거기다가 뭐예요? 썽띠나 숙띠를 넣어요. 그래서 흑소유산이라는 거는 숙띠가 숙지왕이 뭐가 돼요? 검잖아요. 그러면 소관 이 기능이 뭐냐? 항상 소관 검비는 기본이죠. 소유산이니까. 거기다 양열,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가 좀 더 모자른 증세가 많아. 그러면 이렇게 생지나 숙장.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 그 세 방의 차이가 뭐다? 이런 것들을 배워놓는 겁니다. 외울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너무 좋더라고요. 외우는 거 싫어하니까. 간피부로 소유산. 진피양어 귀비탕. 간담 수별. 간담에 수별이 찼다. 용담사간탕. 간담에 수별이 차면 어떤 증세 나오는 건 다 알잖아요. 다리에 상처가 아물지 않는 방에도 용담사간탕 썼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이 방향화편으로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변증하고 처방하겠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기제가 없는데 이 방이 어떤 기제로 지금 작용을 하는지를. 이걸로 어떻게 처방하고 어떻게 가감하고 어떻게 자유롭게 창방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증세만 나이랬는데 이러니까 심지어 한국의 한의대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한의대 나오는 들이 미인들이 많이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보면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해요. 의학이 무슨 코미디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 황도현이라는 분이 진짜 이 의왕 집회를 봤나요?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를? 아니면 보고도 이해를 본인도 못했나요? 리얼리 진짜 의문투성이에요.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보자. 이 소요산에 방약 아픈 소요산에 뭐가 또 문제냐면 이 맹문동이 들어있어요. 아까 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맹문동이 없어요. 소요산만큼은 기억을 해요. 왜냐면 10호에 간에 들어가는 거 2약, 비위에 들어가는 2약, 조화시키는 감초 하나, 그 다음에 생강과 박하. 생강은 위로 들어오고 박하는 간을 도와주고. 이게 딱 균형 잡힌 방이거든요. 양쪽을 고려한. 근데 맹문동이 뭐예요? 맹문동은 음을 보호하는 약인데 폐의 음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약이죠. 근데 여기 왜 들어와 있어요? 봤더니 이분이 황도현이라는 분이 보감이 보니까 뭐 보지 않아도 아는데 동의보감이겠죠. 동의보감 찾아봐야죠. 동의보감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여기 맹문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의학인문에서 이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의학인문을 몇 시간 뒤졌어요. 뒤졌는데
소요산 그 자체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이 월경편에 이 소요산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땀이 있고 월경이 순환하면서 땀이 있고 땀이 떠나는 데는 소요산을 치료하는데 가감법이 쭉 나와요. 소요산에. 그래서 징치엔 차오저, 이게 뭐냐면 월경 나오기 전에 차오저, 조열 같은 밀려오는 듯한 그런 자는 혈이 허하고 막혀 있는 것이니까 소요산에다가 단피 있죠. 이게 피의 열을 잡고 활렬시키는, 도인은 활렬약이죠. 현호색도 활렬약이에요. 그러니까 혈이 적체됐을 때 쓰는 약을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열이 있는 사람은 혈이 허해서 열이 있는 거니까 소요산에다가 시오를 빼고 지골피, 허열을 잡는 약이죠. 소요산과 지글피, 시오와 지글피 서로 맞바꾸고 생지황을 넣어가지고 열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비엔 차오 황친, 초안, 변으로 초안 황친을 넣고, 이 방은 능히 가감할 수 있어 퇴의 열을 떨어뜨리는 성약이다. 그런데 뭐 그렇게 치고, 기침이 나는 사람은 상박피, 기침을 잡고 폐의 열을 떨어뜨려 선발해주는 대표적이죠. 폐모도 열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담을 잡아주는 약이죠. 결경도 화탐해주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지보도 폐의 음을 보하면서 열을 떨어뜨리는 약이죠. 맹문동도 폐의 음을 보해주는 약이죠. 이걸 뭐 더해준다. 자,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어요? 맹문동이 원방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맹문동을 추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소요산은 원방에 맹문동이 있었으면 추가할 이유가 없죠. 지금 소요산에 명백하게 의학인문에도 소요산에는 맹문동이 없어요. 그럼 이 동의보감의 소요산의 맹문동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요산에 맹문동이 있다고 알 거예요. 이 방향의 편을 해가지고. 원방에는 태평 허재 국방인데 그 원방에는 당연히 없죠. 예, 이게 태평 허재 국방이에요. 예? 송나라 때 벌써 방제를 이렇게 10가지로 나눴어요. 예? 공영불로. 그리고 쭉 나왔고 이 부인방에 소요산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 소요산. 자, 보죠. 감초, 반양, 당기, 작약, 복령, 백출, 시오, 이게 전부죠. 그 다음에 생강과 박하를 살짝 넣어서, 이게 원방이에요. 소요산. 태평 허재 국방에 이게 원방이에요. 이게 원소요산이에요. 그러면 이 도대체 동의보감의 소요산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 방해가폰의 소요산, 동의보감의 소요산, 이 맹문동. 그러니까 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을요, 참 희한한 기괴한 책이라니까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 동시대에 유성룡 같은 왕이정 바쁘기 짝이 없는 바쁜 사람이 왜 한의학책을 혼자 받겠어? 스스로 받겠어요. 중국에 가서 당대 동시대의 어휘들이 중국에 가서 물어본 걸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빨로 지나가는 경락을 물어볼 정도니까요. 이와 같은 일들이 동의보감에 수두룩해요. 한국의 한의학계는 그동안 뭐하고 동의보감 첫 장부터 끝장까지 무엇이 원문과
위배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한층 해석조차도 못하고 앉아있고 무조건 의학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하고 앉아있으니 맞죠? 맞아요. 재밌는 얘기 한번 할까요? 정말 재밌는 얘기. 제가 5월 달에 92년도 5월 달에 이제 중국을 들어가 가지고 93년 5월인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 중국어 연수하고 이제 입학시험 보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 3개월 동안 중국어를 가르쳐준 그 중국어 선생하고 마지막 날 이제 한국을 들어오기 전에 이제 같이 배웠던 한국 애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어요. 뭐 3개월 했으니까 이 코이라는 게 중국의 말이랑 듣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하는데 그 친구가 나이보다 비슷하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찐동잉, 찐동잉도 한유에 이징 완청라. 김동영의 중국어는 이미 완성됐어. 그러길래 그 옆에 있는 애들 깜짝 놀랐고 난 또 이 친구 또 무슨 말 하는 거야? 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 친구가 다시 하는 말이에요. 찐동잉도 한유야. 뿌능짜이 찐불라. 다시 발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성이지 뭐. 김동영의 수준 항상 그거야. 이런 우스운 얘기인데 지금 똑같은 한의학 그죠? 동의보감이 한의학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동일하게 이해해요. 더 이상 발전할 건덕지가 없는데요.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완성이죠. 그런 의미에서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사태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의학에서 다 같이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고 후학대에게는 이런 가혹한 짐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나?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가서 이창호, 이세돌, 신진석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더욱 좋고 그건 떠나서 제가 손학철 선생님이 말하듯 5급도인들이 나타나고 엉뚱한 짓 하지는 않았으면 그런 길로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소요산 방을 한번 보면서 방해가평과 지금 현재 중국의 교과, 중국의 사람들 어떻게 배우냐. 벌써 300년 전부터 처방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방해가평과 의방집회는 의방집회가 벌써 200년, 방해가평도 200년 책인데 비교차가 다녔죠. 의방집회는 이미 그 당시 완벽한 방제 분석을 하는데 그거보다 200년 후에 200년이라고 고쳐야겠죠 이게. 지금으로부터 뭐 300년쯤 되겠지만 방해가편은 방제책이라고 말하기조차가 부끄러운 책이에요. 부끄러운 책이고 방제 구성조차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건 동의보감의 엉터리 내용이 왜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황도현이라는 분이 의방집회라는 책도 갖고 있다고 그러고요. 동의보감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르다는 거 왜 몰랐을까요? 중국에서는요 방제 논리상 원칙상 방 하나만 틀려도 같은 방이 아니에요. 절대로 다른 방이에요. 이건. 이런 뭐 수두룩하게 이런 일들이 동의보감에 벌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도 확인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1610년도에 나와서 지금 410년이 된 책인데 한 사람도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책을. 자, 이것으로 소요산 방 하나를 어떻게 서로 다르게 보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젠 더 이상 방해가편 같은 얘기하면 안 되죠. 이 방해가편에 있는 방들을 전부 중국 교과서처럼 분석하고 의방집회처럼 분석하고 편집한 새로운 동의보감을 방해가편을 만들고는 싶어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해서 그 정열과 에너지가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한국의 한의학계에 있었으면 했어요. 왜? 자존심 있잖아요.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음.